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멍청한 게 아니고 진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 역사 이래 가장 멍청한 이재명 대통령 SNS에 상대하느라 과로사할 뻔했다. 말렸다는 얘기입니다. 장동혁 대표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이 없어요. 장동혁 대표 아스피린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두통거리를 다 없애주는.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높고 국정 운영을 잘한다. 네. 이제 이런 국민적 평가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장 외에 이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네.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좌우하는 듯한 그런 리더십이라면은 그 리더십이 연장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DJ from this party. 총재님, 김대중 총재님 이 당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20일도 굉장히 강한 발언을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된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효과 이전에 목적은 뚜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걸로 전선을 만들겠다라는 네, 정치적 목적이 일단 하나 뚜렷하고, 정책적으로는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머니 무브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몰려 있는 유동성을 빼서 생산적 금융으로 옮기겠다. 마침 주식시장이 좋아요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노린 이제 그런 그 강공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새로운 정책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장동혁도 뭐 음. 올감했다가 그렇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저는 국민의힘이 관성적으로 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냥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은 다주택자 부자들 편이 됐어요. 국민의힘은 원래도 그랬는데 네. 그 혐의를 못 벗고 오히려 그 혐의를 본인들이 스스로 뚜렷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하려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날카롭게. 네. 그 야당으로서의 대안을 얘기하면서.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저걸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 집 왜 안 파냐? 아니 근데 대통령이 뭐 시사차익을 뭐 장래 50억을 누리게 될든 말든 다주택자면 저게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근데 1주택자예요. 네. 근데 대통령이 1주택인데 그거 안 판다고 네. 저렇게 그 마치 네. 자기 6채하고 그거 네. 한 채하고 네. 대비시켜서 그게 더 크다.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멍청한 게 아니고 진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 역사 이래 가장 멍청한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야당은 한 놈만 패도 야당이 될까 말까예요. 네. 근데 이슈를 계속 바꿔요. 그 장동혁 대표 얼마 전에 단식했던 이유가 뭡니까? 쌍특검이었어요. 네. 지금 쌍특검에 쌍시온 얘기도 안 나와요. 국민의힘 내에서. 천막은 쳐놨어요. 그거 관철 안 된다고 천막 농성한다고. 천막에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나서 이슈를 바꿨어. 네. 왜 이거 재판소원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법개혁도 네.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냐. 그것 때문에 대통령하고 그 3자 회담도 안 간다. 그랬다가 지금 이제 또 네.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은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계속 이슈를 바꾸는데 국민들 눈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장동혁이나 국민의힘이. 그래서 저는 저 부동산 그 대통령의 공세가 이런 것까지 다 읽고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결국 추석 연휴에 남은 건 장동혁은 집이 6채인데 대통령은 한 채래. 이것만 남았어요. 이게 과연 정무적으로 네. 정치적으로 무슨 득이 된다고 어머니 95세 노모까지 끌어들여서 네. 저런 심파조의 논쟁을 벌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역사 이래 가장 멍청한 보수 정당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모친 끌어들이는 것도 웃기지만 네. 또 웃긴 게 이재명 대통령 SNS에 상대하느라 과로사할 뻔했다라고 했거든요. 세 개. 세 세 개 썼어, 세 개. 아, 네. 그래서 그건 자기가 말렸다는 얘기입니다. 나 지금 힘들어. 네. 라는 얘기거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SNS로 운을 띄우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까지는. 네, 네. 설탕 부담금 그것도 저는 잘 얘기 꺼냈다. 그리고 딱 국민들이 와 이게 생활 이슈 같잖아요. 그 국민들도 야 이게 좀 뭐 부담이 느는 거는 늘까봐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설탕 줄여야 되고 좀
식품 업체들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것들 딱 상기를 시켜주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부동산에 대통령이 관심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처럼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히 줬죠.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조절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략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의지는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좀 보탠다거나 혹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맞비판을 해줘야 될 거를 막이라고 표현한다거나 새벽에 올린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넘어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좀 이 의심을 하는데 페이스북은 참모들이 검토를 하고 올려요. 네. 근데 X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러니까 막 밤에도 올라오고 새벽에도 올라오고 이러고 네, 네. 있는 건데 조금 이 수위보다도 약간 완급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근데 참모들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아, 있어요? 유해 게시물로 신고하면 계정 정지당하게. 그래서 저는 참모들도 약간의 소가리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근데 참모들이나 이재명 대통령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네. 장동혁 대표 때문에요. 장동혁 대표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이 없어요. 장동혁 대표 아스피린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두통거리를 다 없애주는 그런 사람이고 네. 근데 부동산 정책은 저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6월이 고비가 될 것 같아요. 5월 6월이. 9일 네. 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만료가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 네, 그러면은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 아이씨 어차피 세금 또 많이 내는데 쥐고 있어야겠다. 뭐 이렇게 버틸 건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정말 요즘에 걱정이 되는 게 집값도 오르고 있지만 네. 전세 월세도 같이 오르고 네. 있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너무 여야 할 거 없이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실수요자한테 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못합니다. 네. 네, 아예 그냥 포기해요. 서울에서 집 사는 거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좀 주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던지기냐 버티기냐 요 기로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설 거예요. 네. 근데 만약 버티기를 택했을 때 정부가 다른 대책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 예고했어요. 네. 더 손해를 볼 거다 버티면은 이거 예고했는데 그 후속 대책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지금 거론되는 것들이 보유세? 보유세를 네. 단계적으로 네. 확대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는데 정치적 유불리를 연연하지 않으면은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들을 현 정부가 가져갈지에 대해서 네. 좀 뭐 기대도 있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장동혁 대표 얘기하다가 조금 못한 게 그 저 SNS 대응하느라고 과로사 얘기도 웃겼지만 영수회담 네. SNS로 해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영수회담 요구해도 SNS로 하자 그럴 거야. 이재명 대통령 아니 뭐 굳이 안 만나도 된다며 SNS로 합시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서 하죠. 도대체 저 정무적 정치적 판단과 메시지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건지 본인이 하는 건지 생각이 있는 건지 참 그러네요. 장동혁 대표가 네. 빠지지를 않는군요. 뭘 얘기해도 그러니까요. 결국 장 계속 대표가 장 나오는군요. 씬스틸러예요 요즘에.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가 중단되면서 민주당 내부 그리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이나 유시민 등 과거에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영향력을 미쳤던 스피커들에 대한 뭐 논란이나 비난도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본질은 가까이 있는 차기 당권. 길게 보면은 다음 총선의 공천권. 더 길게 보면은 차기 대권. 근데 이제 차기 대권까지 벌써 운운하는 거는 오바죠. 네. 사실은 이번에 유시민 작가가 역풍 맞은 것도 네.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조국 뭐 대통령 되려면 이걸 언급함으로 인해서 반대가 결집되고 역풍이 세게 불었어요. 네. 그 예민한 얘기죠. 대통령 임기 초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게 어쨌든 지금 이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싼 내부 논란이나 거기에서 파생된 무슨 뉴 이재명이 어떻고 뭐 네. 친문 결집이 어떻고 네. 이 논란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이게 일찍 이렇게 발호를 하나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 대통령 임기가 이제 8개월밖에 안 지났고 네. 권력의 누수 현상이나 대통령의 그립이 약해지는 느낌이 들면 이런 게 생길 수는 있는데 네. 그렇지 않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을 잘한다.
네. 이제 이런 국민적 평가가 있어요. 대통령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저는 당이 너무 커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민주당이. 네. 그리고 그러니까 대야 전선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알아서 자멸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원래 이게 밖으로 적이 없으면 안에 싸우게 돼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래요. 네. 근데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의힘이 오른쪽 끝으로 극단화되고 이 가운데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우측 여기 그러니까 이 오른쪽 진영의 중간이 굉장히 넓어지면 그쪽을 향해서 민주당은 뭔가 이게 이제 지형을 넓히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의 이런 소위 말하는 계파 간의 갈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 중심이 될 수도 있겠다. 네. 뭐 그런 현상이 지금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좀 발전적인 논쟁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일부 이제 정책적 논쟁도 있긴 했어요. 검찰 개혁을 뭐 둘러싼 그러나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거기서 궤가 많이 벗어났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제안도 좀 설득력이나 합리적 타당성을 찾기는 좀 어려웠고 너무 돌출적인 데다가 기본 정치 작업이 없었고 근데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른바 친명집의 반대 논리나 결집도 뭐 그다지 그렇게 네.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뭐 이런 약간 그 소강 국면이긴 한데 이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장 외의 이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네.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다. 그에 대한 당 내부의 경계심이 생긴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전히 그 영향력이 커요. 음.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장 내를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좌우하는 듯한 네. 이런 모습이 계속 발생하는 거는 정당 정치 관점에서 좋지 않은 신호고 비정상적인 겁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손을 잡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리더십이라면은 그 리더십이 연장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 역사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2013년 그때 당시 대선 패배부터 한 2015년까지 민주당에 바람잘 날이 별로 없었던 그때 네. 또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 시절에 또 공갈 치지 마라 해가지고 또 최고위원회가 막 싸움장이 되고 했던 그때의 봉숭아 악당 시절. 그렇죠. 네. 그때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DJ 펌 디스 파리. 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예,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떤 네. 곡조인데 네. 총재님 김대중 총재님 이 당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까지 소환을 해야 됐던 그런 네. 게 이제 민주당의 당내 역학 구도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계속 이탈 세력이 생겨요. 뭐 비노 비문 나가고 뭐 이낙연 씨 같은 사람 나오고 비명 나가고 네. 혹은 주변부로 밀려나고 이렇게 돼서 2024년 총선을 기점으로 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일색화된 DJ 총재 시절보다 더한 그때는 DJ의 지론이 30-40%의 비주류를 보장해줘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막 제야 출신들 소장파 막 김대중한테 대드는 이해찬 뭐 이런 사람들 막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2024년 총선 결과 굉장히 일색화된 당이 탄생을 했어요. 근데 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과연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는 화목하게 지낼 것인가? 네. 아닐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이치가 만약에 당내에 비문 옛날에 비노 비문 비명이 있었다. 그러면은 뭉쳐요. 또 그 사람들 야 쟤들하고 놀지 마 하면서 우리끼리 놀자 이렇게 뭉치는데 걔들 다 나갔어요. 그러면은 남아 있는 사람끼리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가까이서 부대끼다 보면 싸움 나는 거고 심지어는 감정적으로는 국민의힘보다 수박이 더 미워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그게 또 펼쳐지고 있다. 저기서 과연 또 쪼개질 것이 있을까 싶었는데 또 쪼개지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보이고 근데 이 문제는 거대 정당은 정파가 있어야 됩니다. 큰 정당이고 포괄적으로 전 국민을 포괄할 필요는 없지만 40-50%의 국민을 포괄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민주당에도 민주사회주의 그룹이 있고 좀 네. 중도적인 그룹이 있듯이 네. 근데 우리나라에 이건 국민의힘도 더합니다만 이게 가치가 있나요? 이 당내 대결에 네. 금투세를 놓고 예전에 잠깐 논쟁이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 주요 의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차별금지법 하느냐 마느냐. 예를 들어서 또 뭐 정치개혁 다당제 정치개혁 공약을 했는데 그거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논점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네. 예,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뭐 합당을 하고 말고 누가 더 낫냐 이런 걸로만 대결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이고 이 좀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도 이 사람들이 저는 이거를 이제는 조장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아, 김어준 씨, 유시민 씨도 네. 지지층한테 벗어난 얘기하면은 튕겨서 나가 판이고 지금도 지지층이 쪼개지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튕겨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누구를 끌고 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다 지지층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한 명만 리더인 겁니다. 사실상. 근데 이 네. 대통령도 적극 말을 못 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초가 검찰 보안수 사건이죠. 이재명 대통령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층한테 밑보일까 봐. 예. 근데 다 이런 식으로 가면 결론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 지지층이나 당원들도 전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일부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응원봉 들고 했었던 20대 여성들 네. 같은 경우 민주당에 아주 충성도 높진 않지만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많이 지지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지금 그 사람들이 대변되고 있나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내분이 생기면 보통 선거를 기점으로 뭔가 정리가 될 텐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민주당 안의 시끌시끌함 이게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켜봐야 할 네.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